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특검의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통일교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뒤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칭하고 통일교 왕국의 신적 존재로 군림해왔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종교기업으로까지 성장한 통일교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총회 개회 전부터 임원 선거 후보자 자격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 관련한 헌의안도 교단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양옆으로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힘겹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한 총재는 앞서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17일로 출석 날짜를 정해 일방 통보한 뒤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통일교 관계자로 추정되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몰렸으며 신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어머니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없으시죠?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천천히 가시죠. 왜 특검과 일정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나요? 권성동 의원 통해서 원전 도박 수사 무마하려셨습니까? 권성동 씨 통해서 통일교 현안 청탁하신 거 맞습니까? 한 총재는 수술 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정책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해왔다고 윤 전 세계본부장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근 특별검사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금일 조사는 피의자가 특검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법원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후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출석 일자를 택하여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에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 피살 사건과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으로 통일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일본 외신들도 이날 한 총재를 취재하기 위해 모였으며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피해자 단체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가정 파괴범 한학자를 구속하고 수사하라. 정치권에 뇌물 주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를 구속하고 수사하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특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를 이끄는 한학자 총재가 정치권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교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뒤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칭하고 통일교 왕국의 신적 존재로 군림했는데요.
종교기업으로까지 성장한 통일교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당시 윤용호 세계본부장, 정원주 비서실장과 함께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통일교 신도들이 왕을 대하듯 한 총재의 외출을 배웅합니다. 전체 차렷! 장군이 계세요! 경례! 한학자 총재가 불법적 정치 로비 의혹 피의자로 힘겹게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장면과 비교됩니다. 지난 2012년 9월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뒤 자신의 아들들과 거친 후계자 다툼을 벌인 한학자 총재는 스스로를 독생녀로 칭하고 조직을 장악해갔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 신격화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 걸어오신 그 노정은 아버님에 대한 사랑, 그 심정,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 그것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교가 세파로 분열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불법적인 정치권과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특검 수사까지 받으면서 통일교 내부 동요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학자 총재를 흔들기 위한 통일교 내 분파별 세력 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학자는 이미 문선명이 사망한 이후에 통일교에서는 재림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잖아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통일교 내부에 지금 세파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합작산되는 과정 속에서 한학자 통일교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단 전문가들은 현재의 통일교가 이단 사이비 종교를 넘어 종교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이면에는 정치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만 돈을 받았을까? 일본에선 자민당만 받았을까? 그럼 한국은 더더욱이 우익 혹은 국민의힘만 받았을까? 통일교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로부터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은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고. 통일교는 지난 2022년 7월 통일교 신도 2세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저격 사건을 통해 일본 자민당과 통일교의 뿌리 깊은 부패 고리와 천문학적인 헌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일본 법원이 지난 3월 일본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했지만 쉽사리 통일교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국내 이단 원조격으로 유사 이단 사이비 종교에 영향을 미친 통일교가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위선적인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총회 개회 전부터 임원 선거 후보자 자격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 관련한 헌의안도 교단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제110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정 합동총회는 올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과 목회자 정년 연장 등 관심을 가질 만한 헌의안이 많이 있지만 임원 선거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선 고강성 목사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혼란은 시작됐습니다. 선관위는 고강성 목사의 선교비 수령을 근거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고 목사는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해명을 펼쳤으나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8일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임원 후보 정견 발표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총회 개회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은혜롭고 덕스럽게 순리에 따라 법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정영교 목사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지만 선관위는 정영교 목사의 후보 자격만 인정하고 고광석 목사의 후보 자격은 박탈했습니다. 임원회가 총회 개회 전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110회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인 장봉생 목사가 정치총회의 고리를 끊고자 정책총회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임기 초반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여성 안수 논의도 관심사입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총회 헌법정치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을 명시한 내용 중 기존의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를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다는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법에 새겨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와 여성안수 추진 공동행동 등은 목사 자격에 남성을 넣는 순간 여성차별이 아예 박제되는 것이라며 여성안수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헌법 개정은 여성 사역을 금지하는 계약입니다.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차별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예장합동 쪽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바로 법 개정 없이 바로 실행하길 바랍니다. 목사 정년 연장안 역시 관심입니다. 지난해 부결된 바 있는 연장안은 올해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3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올라와 열띤 토론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7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태아 여성 보호국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태여연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를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에 가장 가까운 사역이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태여연은 앞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활동에 나서는 한편 오는 25일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그날까지 선교연합이 집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쿠르드 포럼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까지 선교연합이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그 믿음의 성도들이 80년 동안 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통일의 날 마음껏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그들을 향해서 한편 그날까지 선교연합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북한인권 세계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포항 동부교회가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길 100년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엔 100주년 연합합창대와 관현악단, 대구 국제방송교향악단과 벨라미치 솔리스트 앙상블이 출연해 교회 역사를 담은 창작 칸타타를 연주했습니다. 여수지역교계가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협의회를 조직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헌신하는 단체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기관단장들 또 교회연합회 회장단들 또 여러 차례 만나고 2012년에 경험이 있는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 준비 과정을 겹쳤습니다. 기독교협의회는 30만 이상의 기독교인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여수 기독순례길을 조성하고 관련 박람회와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좋은교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사역과 예배사역 부흥을 위한 청주 청소년 찬양팀 경연대회 워십 어게인의 예선이 지난 13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예선엔 6팀의 청소년 밴드가 참가해 은혜롭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쿠르드 선교회가 경배의 대로란 주제로 국제 쿠르드 포럼을 개최하고 전쟁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계들이 없고 열정은 있으나 아직까지 준비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많이 후원과 격려와 지지를 해주면 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تعالوا نتعلم من الكوريين كيف تخطوا كل هالمشاكل اللي صارت بحياتهم وكيف بدأ الكنيسة الكورية تغير المجتمع. فأنا هذا اللي شفته كيف الكنيسة الكورية غيرت بالبرلمان. 오늘 이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평화와 화목,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위대한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쿠르드 포럼은 명성교회에서 시작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거쳐 광주 순복음교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